수국을 망치는 걸 멈추세요. 정원사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심기 실수. 완벽한 수국을 집에 데려왔어요. 태그에는 크고 둥글고 솜사탕처럼 풍성한 꽃이 필 거라고 적혀 있었죠. 완벽한 자리를 골랐고 구덩이를 파고 물도 주고 정성도 쏟았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슬프고 반쯤 초록빛인 관목에 꽃이 2송이 정도밖에 없는 걸 보며 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묘목장에서 불량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모든 정원사가 적어도 한 번은 저지르는 몇 가지 심기 실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흔하고 마당마다 조용히 반복되어서 이제는 거의 정상처럼 되어버린 실수들이죠. 하지만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나면 다시는 수국을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국 정원 곳곳에서 수국을 조용히 망치고 있는 7가지 심기 실수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년째 정원을 가꿔온 사람들도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실수 몇 가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7번째 실수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의 수국이 그런 모습인 진짜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땅을 파기도 전에 잘못된 자리를 고르는 것 거에 모든 수국 재앙은 사실 심는 순간이 아니라 구덩이를 어디에 팔지 결정하는 그 5분 동안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비어있는 흙자리를 보고 여기 좋아 보이네라고 판단한 뒤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해요. 햇빛에 대한 진짜 평가도 없고 배수에 대한 고민도 없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그 즉흥적인 결정은 이후 몇 년 동안 그 식물을 괴롭히게 됩니다. 수국은 다른 관목들처럼 환경에 유연한 식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강한 햇빛이 아니라 여과된 빛이나 아침 햇살을 원해요. 비가 올 때마다 늪처럼 변하는 흙이 아니라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원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겨두는 아담한 60cm 원형 공간이 아니라 실제 다 자랐을 때의 크기, 즉 많은 품종에서 폭 1.2m에서 1m 정도까지 자랄 공간이 필요합니다. 심기 전에 가능하면 하루 동안 그 자리를 직접 관찰해보세요. 언제 햇빛이 들고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확인하세요. 비가 온 뒤 삽을 땅에 꽂아보고 1시간 뒤에도 물이 고여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는 배수가 나쁜 곳이고 아무리 잘 심어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른 품종의 성숙기 폭을 확인한 뒤 처음부터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울타리나 기초, 다른 관목 옆에 수국을 우겨 넣으면 첫 해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3년째가 되면 통풍 부족과 싸우게 될 것이고 수국 주변의 나쁜 통풍은 흰가루병이나 입마름병 같은 곰팡이성 문제로 직접 이어집니다. 서둘러 내린 위치 결정은 나중에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그 식물은 한두 시즌 동안 조용히 고생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실수. 이게 괜찮아 보여서 토양 준비를 건너뛰는 것이건 가정에서 비롯된 실수입니다. 땅을 보니 그냥 평범한 흙처럼 보여서 별다른 준비 없이 식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넘겨짚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국은 비옥하고 부드러운, 이는 잘 개량된 토양을 강하게 선호하는 다비성 식물입니다. 특히 다져진 점토질이나 얇은 모래질 같은 순수한 원래 토양은 이 식물들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수분과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토양 개량을 건너뛰면 사실상 식물에게 영양이 부족한 사막 한가운데서 뿌리 시스템 전체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식물은 힘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불필요한 추가 단계처럼 느껴져서 자주 생략됩니다. 심을 구덩이를 팔 때는 뿌리 덩어리보다 최소 2배 넓게 파고 파낸 흙에 넉넉한 양의 퇴비나 숙성된 유기물을 섞어주세요. 대부분의 정원에서는 대략 50대 50 비율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원래 뿌리 덩어리를 넘어서 뻗어나가려 할 때 다져진 원래 토양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대신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한 구역으로 바로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토양이 무거운 점토질이라면 배수를 개선하기 위해 펄라이트나 굵은 자갈 같은 성분을 추가하세요. 개량되지 않은 점토에 심은 수국은 뿌리 썩음의 가장 흔한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토양이 모래질이라 물이 너무 빨리 빠진다면 퇴비가 수국이 필요로 하는 일정한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어느 쪽이든 심을 때 들이는 10분의 추가 토양 준비 시간이 몇 년간의 성장 부진과 실망스러운 개화를 막아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깊이로 심는 것이 실수는 몇 센티미터 단위로 보면 아주 작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던 수국이 뚜렷한 이유 없이 서서히 쇠약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수국을 너무 깊게 심으면 화분에서 자라던 위치보다 단 5cm 정도만 낮게 묻어도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민감한 부분인 관부가 계속 축축한 흙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 축축한 환경은 부패를 부르고 곰팡이성 질병을 유발하며 산소 접근을 차단해 서서히 뿌리 시스템을 질식시킵니다.
식물은 한동안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불편해 보일 거예요. 잎이 노랗게 변하고 줄기가 약해지고 꽃이 거의 피지 않으며 뚜렷한 원인 없이 뭔가 이상하다는 전반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너무 얕게 심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뿌리 덩어리의 윗부분이 주변 흙보다 너무 높이 올라와 있으면 노출된 뿌리가 빠르게 말라버리고 식물이 스스로 뿌리 내릴 기회를 갖기도 전에 바람과 비에 흔들려 뽑힐 수 있습니다. 정확한 깊이는 세밀하지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뿌리 덩어리의 윗부분이 주변 흙 표면과 같은 높이이거나 아주 살짝 위에 있어야 합니다. 최대 2-3cm 정도만 올라와 있으면 됩니다. 양옆으로 흙을 채우고 큰 공기 구멍이 없도록 부드럽게 눌러준 다음 관부를 더 깊이 묻어서 보완하려 하지 말고 그 위에 얇게 멀칭을 해주세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항상 살짝 얕게 심는 편이 살짝 깊게 심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약간 노출된 뿌리 덩어리는 멀칭을 조금 더 해주면 쉽게 해결되지만 땅속에서 질식하며 물에 잠긴 관부는 훨씬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수. 심자마자 물을 준 뒤 그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실수는 겉보기에 좋은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묘합니다. 수국을 심고 넉넉하게 물을 주고 식물이 생기 있어 보이면 할 일을 다 했다고 느끼죠. 그러다 일상이 바빠지고 첫 번째 물주기가 조용히 몇 주 동안의 마지막 일관된 물주기가 되어버립니다. 새로 심은 수국은 주변 흙으로 뻗어나갈 뿌리 시스템이 아직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수분 흡수가 그 작은 원래 뿌리 덩어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변 흙과 질감과 밀도가 달라서 훨씬 빨리 말라버립니다. 처음 몇 주 동안 특히 더운 기후에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일관되게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뿌리 덩어리는 단단하고 물을 밀어내는 덩어리로 말라버려서 주변 화단이 촉촉해 보여도 식물은 사실상 수분 부족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해결책은 심은 후 4-6주를 결정적인 정착 기간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주변 표면 흙만이 아니라 원래 뿌리 덩어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직접 확인하세요. 손가락을 몇 센티미터 깊이로 찔러보는 겁니다. 말라 있다면 물이 그 표층을 그냥 흘러내리지 않고 실제로 그 구역까지 스며들도록 천천히 깊게 물을 주세요. 식물이 새로운 성장을 보이며 확실히 생기를 되찾으면 그때부터는 성숙한 수국이 선호하는 더 표준적인 깊고 드문 물주기 방식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초기 기간은 지켜보자는 시기가 아니라 거의 강박적으로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첫 달 동안 형성하는 습관과 뿌리 구조가 이후 몇 년간의 회복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자신이 실제로 어떤 종류의 수국을 샀는지 무시하는 것이 실수는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했던 정원사가 1년 뒤에도 여전히 잎만 무성하고 꽃은 없는 관목을 마주하며 왜 그런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상심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모든 수국이 색깔만 다른 같은 식물은 아닙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의 전년도 성장 부위에 꽃눈을 맺는 구목 개화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래식한 빅리프와 오크리프 수국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매년 봄, 해의 새로운 성장 부위에 꽃눈을 새로 만드는 신목 개화종도 있습니다. 인기 있는 라임라이트나 아나벨 같은 품종을 포함한 페니클과 스무스 수국이 여기에 속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국을 사서 심고는 그것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무지는 가을이나 겨울에 그 식물에 뭔가를 할 때 위험해집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정리 차원의 가지치기, 추위가 오기 전 강한 전정, 심지어 공격적인 시든 꽃 제거까지도요. 만약 그게 구목 품종이라면 그 무해해 보이는 손질이 내년에 꽃이 될 바로 그 눈을 제거해버립니다. 식물은 살아남아 봄에 잎을 잘 티루지만 이후 초록 잎만 무성하게 자랄 뿐 아무 꽃도 피우지 않아서 정원사는 자신이 극단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완전히 어리둥절해합니다. 해결책은 몇 분간의 검색만으로 충분합니다. 심기 전에 혹은 이미 키우고 있는 수국의 가지를 치기 전에라도 태그에 적힌 품종명을 검색해서 그것이 구목 개화종인지 신목 개화종인지 혹은 경우에 따라 둘 다인지 확인하세요. 그 하나의 정보가 앞으로 언제 가지치기를 할지, 언제 비료를 줄지, 심지어 추운 기후에서는 그 취약한 꽃눈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에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모든 결정을 좌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 처음부터 잘못된 비료 방식을 선택하는 겉비료는 명백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새로 심은 식물이 자리 잡는 걸 도와주는 약간의 도움처럼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종류를 잘못된 시기에 주는 것은 이후 시즌들에서 계속 쌓여가는 문제를 만듭니다. 실수의 가장 흔한 형태는 심을 때 일반적인 질소 함량이 높은 만능 비료를 사용하면서 영양분이 많을수록 더 빠르고 강한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과도한 질소가 뿌리 발달과 미래의 꽃눈 형성을 희생시키면서 식물을 빠른 잎, 즉 영양 생장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질소를 잔뜩 받은 새로 심은 수국은 첫 해에 절실히 필요한 깊고 회복력 있는 뿌리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무성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부실하고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식물이 되고, 이런 식물은 초기에 올바른 종류의 성장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년이 지나도 잘 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절제지입니다. 첫 해에는 무거운 비료 대신 토양 품질과 일관된 물 주기에 집중하세요. 심을 구덩이에 소량의 균형 잡힌 서방형 비료를 섞어주는 정도면 보통 충분합니다. 시즌 중반에 다시 비료를 준다면 순수한 잎 성장보다는 뿌리와 꽃 발달을 지원하는 배합을 선택하고, 식물이 추운 날씨가 오기 전에 단단해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늦어도 한여름까지는 비료 주기를 멈추세요. 수국에 너무 무겁게, 너무 자주, 혹은 시즌 너무 늦게까지 비료를 주는 것은 성공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순간은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이후 몇 년간 힘겨워하는 식물을 만들 뿐입니다. 7번째 실수, 심는 날을 결승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건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실수인데, 사실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 전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원사는 수국을 심은 날을 결승선처럼 취급합니다. 구덩이를 팠고 식물을 심었고 흙을 개량했고 물을 줬으니 할 일은 끝났고 이제 가끔 들여다보며 꽃을 감상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1년 내내 작은 방치들이 쌓이게 만들고 결국 힘겨워하는 식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갓 심은 수국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 시즌에서 두 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착 기간을 이제 막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식물은 거의 모든 것을 땅속에 투자하며 결국 실제 개화를 뒷받침할 뿌리 네트워크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적당한 성장, 어쩌면 꽃 한두 송이 정도, 식물 태그에 있던 사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급한 정원사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주려고 비료를 더 주거나, 성과가 없다며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성장을 촉진하려고 공격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불량 식물을 받았다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 하나하나가 식물이 결국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바로 그 과정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기술이 아니라 인내심과 일관성입니다. 깊고 드문 물 주기를 계속하세요. 가볍고 적절한 계절별 비료 주기를 계속하세요. 고인물이나 심각한 햇빛 화상 같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식물을 제자리에 두세요. 아직 자리 잡는 중일 뿐 실제로는 망가지지 않은 식물을 고치고 싶은 모든 충동을 참으세요. 첫 온전한 해, 때로는 두 해까지 당황하거나 지나치게 손대지 않고 수국에게 그 시간을 주는 정원사들이 3년째에 가장 크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꽃을 피우는 결과를 꾸준히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물이 심는 날 시작한 일을 계속 방해하는 대신 스스로 끝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해 봅시다. 대충 훑어보지 말고 제대로 평가해서 자리를 고르세요. 흙을 무작정 믿지 말고 준비하세요. 심는 깊이를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세요. 첫날에만 물을 주고 끝내지 말고 결정적인 초기 정착 기간 동안 꾸준히 물을 주세요. 가위를 들기 전에 내가 키우는 수국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파악하세요. 열정이 아니라 절제로 비료를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심는 날을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기세요. 이 7가지를 고치면 단순히 실망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수국이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상상했던 그 화려한 모습으로 자라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정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이런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정원사들에게 닿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미래 수국을 심을 계획이라면 어떤 품종을 골랐는지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이런 실용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식물 콘텐츠가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